이번 총선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여성 후보들 다 내가지고 여성 추천 보조금 8억 4천만 원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공약은 또 없습니다. 참고로요, 허경영 대표 재산 신고액이 90억이 넘는데 어디서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금도 5년간 낸 게 3억 4,20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되고요. 자, 한번 관련된 녹취 듣고 궁금한 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원래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여성을 항상 많이 내는 정당으로. 여성들이 또 허경영 지지 팬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정당 보조금, 여성을 위한 정당 보조금이라서 여성 후보들에게 돈이 똑같이 나눠져서 나갑니다. 이번 선거 때 쓰도록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76명이면 되는데 77명 딱 냈는데 정기환 평론가 정말로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이제 모른 척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적 허점이고요. 저는 이제 여야 정당들이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면 저걸 어떤 식으로 손질할 것인지 빨리 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많은 후보들, 제가 사는 지역구에도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붙어 있는 걸 보니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들을 저렇게 많이 내고 본인은 대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저 많은 재산에 특히 매주 주말에 본자 설립회입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 강의 듣는 데만 10만 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저도 한번 택시를 타니까 택시기사 한 분이 허경영 아시냐고 물어보더니만 그 정치평론 하시는 분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매우 재밌고 삶에 뭔가 새로운 좀 기폭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한번 가보시지요 해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앞으로 그런 데 다니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셔서 돈 버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기 가면 기치료 해주죠.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신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몸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으면 너희들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사종교 행위와 비슷하게 일단 가고 있는 저런 이제 상황을 법적인 기준과 잣대로 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저분의 본질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사종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오링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은 코로나 걸린 거고 안 떨어지면 감염 안 된 거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본인을 신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칭한다고 보도가 이제 나왔고 실제로 방석에 앉아서 스스로 공중부양을 시켜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웃고 말고 그러면서 바깥에 나와서는 그런 걸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네. 환자가 아무리 몰래 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한 몇백 명 왔나? 네. 한 700명 되나? 선생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코로나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바깥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요. 알겠죠? 네. 겁낼 필요 없죠? 네. 지금 이런 테스트 그런데 또 이 테스트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체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명 오링 테스트죠. 그런데 손가락이 떨어지면
부정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긍정이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최경철 의원 지난번에 막 그 뭐 내 눈을 바라봤는데 그때보다 더 단계가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알 텐데요. 중앙선관위가 440억의 보조금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당은 오늘 기사를 보시면 대부분 다른 당은 받아갔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예. 허경영 당은 챙겨갔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억을 강탈해 갔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8억 원을 강탈했다고 국민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돼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다음 총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반드시 깃대를 잡고 각 당과 협의를 해서 이런 법을 고쳐야 되고요. 저렇게 황당한 사람이 아직도 정치판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판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각 정당이 새로운 원구성을 하면 21대 총선에서 저러한 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 한 명한테 1,08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 무슨 당입니다. 아주 길어요. 그런데요, 후보 등록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는 지금 257명을 냈죠. 그런데 비례 후보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 미래통합당 보다 더 많은 후보를 등록한 겁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 가장 많은 후보를 등록한 당이 돼버렸는데 용희찬 대변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는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 부분은 이제 본 후보로 등록한 비례하고 지역구를 합한 숫자로 보이고요. 예.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 한 지역구당 6분씩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저도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유를 알겠는 게 어찌됐든 지금 이 정치자금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예. 이분들이 이제 여성 후보자들에게 이 선거 비용으로 쓰게끔 나눠줘야 됩니다. 이 돈은 본인들이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허경영 저분이 이번에 저 피선거권이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비례 후보 2번으로 등록을 했는데 결국은 비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그 모든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자금을 보전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위법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좀 불편합니다. 찜찜하죠. 네, 많이 불편합니다. 허경영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네, 받았나요? 대선 때 그때 뭐 혼인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예. 그때 1년 6개월을 제가 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혹시 있습니다. 선거법에 안 걸리려고 공부하다가 저런 걸 찾아낸 건 아닐까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차지영 교수, 그런데 네. 지금 문제가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보도 등록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지역구에 다 내면서도 지역구 공약은 또 없어요. 허경영 씨가 만든 지금 정당의 당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금당인데 이 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각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지역구가 그러니까 개발 공약을 내걸면 일종의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해서 국가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은 지역구 개발을 일체 하지 않고 그 아낀 돈으로 이 지금 말 그대로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예. 그러한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지역구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오늘 제가 오다가 보니까 지금 이 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쭉 붙여놓은 거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 원씩 주고 뭐 상당히 지금 일종의 퍼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수분이 아닌 이상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가 예산을 통해서 아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아직까지 그 당에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선거 벽보가 붙었던데 네. 이 지역구에는 딱 후보 3명이 있더라고요. 네. 1번, 2번 그리고 여기. 예. 그 정도 깜짝 놀랐어요. 앞서 뭐 257명이 했으니까 예.
아마 다 있는 거죠, 뭐. 예, 그렇죠. 거의 예. 그 지역구가 253개니까 거기 거의 빠짐없이 다 공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그 이번 총선에서 표를 상당히 모을 수 있는 기반은 갖췄지만 너무 지금 이 정당으로서의 주장 자체가 조금은 좀 허당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얼마 많은 득표를 할지는 뭐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